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차원 상승에 대하여 총정리편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 2, 3부에 걸쳐서 차원 상승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는데 1, 2, 3부로 끊어서 하다 보니 맥락이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심화해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건너뛴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좀 해보는 차원에서 쭉 복습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차원 상승에 대하여 총정리편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이 3차원 세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라고 하는 지구 행성에서 바라보는 우주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3차원이라는 이 차원, 이 너머에 이 차원을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면 어떤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현재 3차원을 넘어서면 4차원이 생기는가? 그럼 그 4차원의 세상은 어떤 그 물질계가 펼쳐지고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까? 흔히 말하면 사후의 세계다 했을 때 뭐 천국과 지옥과 뭐 이런 그 영의 세계, 영혼들이 사는 세계가 차원 상승한 한 다른 어떤 한 차원 높은 세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차피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감각으로 느끼려고 그러면 입자가 되지 않으면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어야만 물질계라는 게 생성이 되고, 어떤 차원이든 물질계로 현현되는 차원들이지, 물질이 아닌, 다시 말하면 입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지각 체계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몸이든 간에 어떤 물질계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한 물질계를 경험하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차원을 경험한다 할 때 지각 체계에서 경험하는 차원들인데, 그게 4차원이 됐건 뭐 100차원이 됐건 어떤 차원이 됐건 물질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서 3차원이라고 불려지는 한 차원의 어떤 경험들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물질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계가 탄소 기반의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겠다 싶을 수 있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우리가 물질계로 경험하는 차원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가상현실 세계라고 불려지는 차원, 다시 말하면 입자라고 불려졌을 때 우리가 탄소 기반 이 물질계라고 불려지는 흔히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말고 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홀로그램 세상, 다시 말하면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광자로 다 볼 수 있는 세상도 우리가 실제라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차원에서 차원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곧 이런 표현이에요. 물질계가 다른 물질계로 진입해버린 세상을 경험하는 게 차원 상승을 한다 했을 때 다른 물질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더 익숙해진 지금 현대 시점이 가상현실 그럼 우리가 잘 뭐 이해를 좀 못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이거죠. 동영상이나 SNS 정보나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주파수를 접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오감을 우리가 자극하고 오감으로 느낀다라고 체험하고 체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그런 세계로 진입해버린 거죠.
물질이 아닌 주파수, 전파, 광자라고 하는 빛 알갱이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홀로그램 정보들, 화면 정보들을 우리는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경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가치가 더 우리한테 실물 경제에 가까운 시대로 넘어와 버렸죠. 그러니 가치라고 할 때 우리가 부의 어떤 척도가 되고 실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가치 척도가 되는 게 오프라인 상에서 물질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트래픽, 온라인 상에서 그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가치가 우리한테 더 큰 재산이 되는 시대죠. 지적 재산권이 그렇고, 법인의 주식이 그렇고, 암호화폐가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 얼마나 많은 조회수,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느냐가 곧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의 재산 수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물질계 척도가 바뀐 거죠. 우리는 그래서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게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에 진입해서 물질계가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험을 우리 현재 지금 지구 차원 행성에서도 그걸 경험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가 영혼이다 또는 신성이다 얘기할 때 그냥 단지 종교적 현상으로만 받아들여 왔던 그런 물리적 현상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초월 현상이다라고 했을 때 초자연적 현상, 초월적 현상이 신비 영역이나 신의 영역, 종교 영역 그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이제 양자역학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면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는 에너지의 특성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초월 현상이나 신비 영역 같은 그런 현상들이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순간이동을 하는 양자도약이라든지 관찰했을 때는 입자가 되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입자가 붕괴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걸 지금 삶 속에서 느끼고 있죠. 내가 양자도약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깜빡하면 딴 데서 나타나는 게 인터넷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저기 한순간에 여기서 사라지고 딴 데서 등장할 수 있는 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인터넷 물질계에서는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현상이라고 불려졌던 초월 현상들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신비 영역이라고 불려지는 초자연적 현상, 다시 말하면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각 체계가 우리한테 이제 플러그 인 플레이라고 하는 보조 입력 장치, 보조 감각 입력 장치들을 통해서 육안으로 또는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들의 감각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흔히 얘기로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시광선 주파수 대역에서만 우리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보조 입력 장치, 감각 입력 장치와 감각 우리가 그 지각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엑스레이라고 하는 X선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그런 파동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뼈를 다 찍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죠. X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의 주파수를 우리는 이제 감지하는 그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고 하는 그 감각 장치를 우리 만들어 내버렸죠. 키를리안 카메라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우리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우리의 오라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전자기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들을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몸의 전체 파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나왔죠. 또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동물들의 소리들을 번역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 장치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고 눈에 안 보이는 뭔가들을 박쥐의 초음파라든지
뭐 고래 초음파라든지 이런 그 초음파 대역의 그런 소리들도 이제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별을 관측하는 게 가시광선으로 측정하는 그런 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우주 넘어 우리 은하계 넘어 그 수없이 넓은 우주의 그 수많은 은하계들을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시광선 카메라는 절대 측정 안 되는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주파수 대역이 우리 가시광선을 벗어난 주파수 대역의 그런 존재들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됨으로써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수많은 은하계가 또 존재한다는 걸 육안으로 보는 정치가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고 하는 보조 입력 장치들이 점점 더 개발될수록 우리가 초감각적 지각이 열리고 있는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예전에는 영적인 현상이다, 뭐 초능력자들만 볼 수 있는 지각 체계를 우리는 이제는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지각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자면 초능력 중에 천리안을 가진 능력이 옛날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600만 불 사나이 그러면 뚜두두두두두 하면은 시각으로 쫙 이렇게 줌인을 했을 때 굉장히 먼 데 있는 거리의 그 피사체들을 쭉 줌인해서 당기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서 600만 불 사나이의 눈이 그런 것들을 기능을 했는데 우리가 천리안이다 할 때 그런 게 천리안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천리안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천리안을 이미 우리는 개발을 해서 내가 관측할 수 있죠. 아무리 먼 데 떨어져 있는 지인들과 바로 실시간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천안통하고 또 타심통이라고 해서 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이러저러한 그 우리의 귀나 눈이나 오감으로 감지 안 되는 것들이 다른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읽어내서 그걸 다시 변환하면 이 사람이 사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을 또 다른 보조 감각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이런 장애인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부로 본다. 이런 장치들을 만들면 피부의 감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입력 장치가 새로 개발해서 뇌 속에 들어와서 이게 변환되면 시각으로 전환돼서 뇌에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장치들이 마치 초능력자처럼 아주 그 옛날 사람들로 따지면 신의 능력이다라고 불려지는 능력들을 인간들이 마구마구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초감각적 지각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씩 우리가 플러그 앤드 플레이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각 체계가 달라지고 오감 체계가 달라지는 환경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근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했던 감각 체계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시대로 이제 진입한 거죠.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런 단순한 것들만 과학기술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굉장히 앞선 과학들, 앞선 문명은 마치 마법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100년 전 사람들에게는 마법사들 같은 어떤 우리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돼 있죠. 그런 거다 이거죠. 한 차원이 넘어선다라는 게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초능력자 같은 초월현상 같은 이제까지 물리법칙과 아득히 뛰어넘은 다른 물리법칙이 작용되는 우리가 정보들을 활용해서 지각체계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단계로 진입해버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차원 상승이 우리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소위 말해 초능력이라든지 초월현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초감각적 지각들이 점점 더 우리한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더 감지되는 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점점 더 우리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가 차원 상승을 하는 시대가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의 개념이 이제는 탄소 기반 또 이 단백질 기반의 이 유기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이 물질계가 아닌 다른 물질계의 정보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게 차원 상승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원이 이런 차원들로 한 단계 뛰어넘는 게 그러면 차원 상승한 거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넘어간다 할 때 우리가 그런 차원이라는 게 도대체 몇 개까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음모론이든 또는 무슨 뭐 수많은 신비주의적 얘기나 종교적 얘기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게 차원이라고 하는 게 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십몇 차원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위 차원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계라고 불려지는 것도 차원이 또 여러 개가 나눠진다 이렇게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시 이제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이거는 무슨 종교적 영역이나 너무 신비주의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물질계라고 하는 3차원 물질계,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계를 한 단계만 넘어서면 다른 물질계가 존재한다라는 기반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을 때, 우리 물질계가 아닌 다른 물질계,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기반이 된 그 자연현상, 자연법칙이라는 게 이 지구상이나 우리 우주에서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아닌 물질계가 다른 물질계로 바뀌어버리면 자연법칙도 바뀌죠. 지각체계도 바뀌고 가치도 달라져요. 지구 인간들에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물질계의 기반 속성이 달라지면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가치 있어도 다른 차원의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 지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까지 귀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가치들이 조금만 우리가 의식이 바뀌어도 날 위에 빛나던 모든 것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치 없게 되는 그런 물질의 가치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 물질이 속성이 변한 게 그 물질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가치, 나의 의식이 바뀌고 내 물질 기반이라고 하는 내 차원이 상승되고 바뀌어 버렸을 때는 내가 일상적으로 늘 접하던 물질들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더라. 속성이 바뀌어 버리는 걸 느껴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면 여기서 힌트가 있구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게 그저 우리가 죽고 사후 세계에서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또 영혼들이 가는 또 다른 차원이 있냐, 또 외계인들이 개발한 또 고도 문명의 또 다른 어떤 행성 같은 뭔가 차원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간단해요. 물질계가 한 단계 다른 물질계로 우리가 차원을 넘어서면 지금 물질계에서 느끼는 가치들이 하나도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게 우리도 지금도 느끼듯이 물질계의 기반 속성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죠. 자,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차원이 몇 개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지구 차원 물질계에 기반이 되어 있는 이 차원 말고 다른 차원, 모든 차원이라고 불려지는 다른 차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 다시 말해서 그 무한대의 차원이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차원들이 물질계로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차원들이에요. 지각할 수 있는 차원들은 전부 다 물질계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물질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그런 물질계도 다 물질계다. 어떤 물질계든 탄소 기반의 물질계가 아닌 물질계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탄소 기반의 물질계와 다른 물질의 기반이 또 뒤섞여 있는 차원도 존재하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이 다 존재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
그 모든 차원들, 우리 지구를 넘어선 또 다른 모든 차원들은 한 단계 더 다른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선 차원. 그걸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두 번째 하늘이다. 지구 차원이 아닌 다른 모든 차원은 똑같은 물질계인데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다르지만 그건 역시 또 한 단계의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지구와 같은 한 차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위 차원이다 그래서 대단히 뭔가 엄청난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흔히 우리가 어떤 또 그 상상을 하냐면 우리 지구와 우리 우주를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런 그 뛰어난 문명의 어떤 그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문명이 홀로그램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의 시뮬레이션 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든 그 차원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차원은 마치 영적 존재 같은 엄청나게 그 상위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런 이제 우리가 뭔가 어렴풋이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 차원 역시 물질계다 이거예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홀로그램 우주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고 피조물로 뭔가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들이 살고 있는 차원 역시 물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어떤 물질 기반으로 존재하든 간에 지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관찰자가 있고 관측 대상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입자화된 세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차원 역시 두 번째 하늘로 불려지는 그 차원들 역시 무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차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들이 다 존재하는 게 그 차원마다 다 계급이 있고 단계가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물질 차원들이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물질 차원을 넘어선 차원이 있는가? 더 이상 입자가 아닌 차원, 광자든 주파수든 정보든 뭐든 간에 의식이든 그 어떤 것도 없는 차원이 그 다음 차원이에요. 텅 비어 있는 차원.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세 번째 하늘의 차원. 다시 말하면 텅 빈 우주, 근원의 우주, 무극의 상태, 양자진공의 상태라고 표현되는 아무 정보도 존재하지 않고 빛도 없고 관찰자도 없고 관측 대상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의 차원, 그게 최상위 차원이다라고 불려지는 영점장이라고 불려지는 아무것도 없는 장, 그 차원이 그게 근원의 장이다 할 수 있는 정점이죠. 이것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려지는 하늘이 그럼 존재하냐? 그 차원 자체가 관측할 대상도 없고 관측하는 그 어떤 관찰 주도자, 관찰자도 없기 때문에 차원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냥 텅 비어 있는데 그걸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극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참 이제 재밌는 어떤 발상을 해볼 수 있는데, 빛의 속도로 어딘가를 날아간다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돌만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 같지만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는 엄청 느린 속도예요. 그래서 가까운 은하계 한 군데만 가려고 하더라도 몇 년씩을 가야 되고 더 먼 은하계는 몇 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수두룩하다. 그런 은하계들을 여행하려고 할 때 빛의 속도로는 절대로 갈 수 없죠.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야만 은하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우주라고 하는 우리 우주를 비로소 여행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몸을 포기해야 돼요. 빛의 신분도 포기해야 되고 광자라고 하는 빛 알갱이가 돼서는 안 되고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상태가 돼야만 우주 전체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가 돼서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죠. 한순간에. 그럴 때 의식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무의식 상태, 양자진공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 무극 상태가 이제 그 상태인데, 그게 진정으로 우주 근원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차원도 아니고 아무 시간대에도 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무극 상태가 되는데, 그때 비로소 전 차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어디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시공을 넘어서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 차원의 존재가 됐을 때 나는 누구냐라는 존재감도 없는 상태, 바다가 바다라는 존재감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자연이 자연이라는 존재감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죠. 텅 비어 있어요. 관측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관측이 시작됐을 때, 빛이 있으라고 번쩍 내가 관측 행위를 시작했을 때 어느 곳이든 어떤 몸이든 어떤 시간대든 갈 수 있는 게 관찰자죠. 그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환극 자리로 들어오는 자리인데, 이랬을 때 어떤 차원이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차원이 몇 단계까지 있느냐, 정리를 해보자면 3단계가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 지구라고 하는 현재 차원이 있고, 이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차원들, 다시 말하면 무한대의 차원을 얼마든지 여기저기 물질계를 경험하고 다니는 차원이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이 아무 차원도 아닌, 아무 몸도 아닌, 아무 의식도 아닌 상태에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텅 비어 있다라고 할 때, 암흑 물질 상태, 암흑 에너지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세 번째 하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늘 상태가 돼 있다는 의식도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하늘에 우리가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됐을 때야말로 그거를 알아차렸을 때, 세 번째 하늘의 존재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두 번째 하늘과 첫 번째 하늘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여행 다닐 수 있는 불멸자가 그때부터 될 수 있어요. 어떤 신분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상태가 되죠. 어디를 거하고 어디를 살게 되든 온 마음을 다 내면서 누리고 즐기며 사는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불멸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차원 여행을 하고 차원 상승을 한다 했을 때 막연히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내 몸이 빈몸으로 변하면 좀 더 나는 아프지 않고 더 기쁜 상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차원에서 나는 사느냐, 좀 더 문명이 발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사느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 차원 상승이 마치 차원 상승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런데 차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차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구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차원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물리 법칙을 아득히 뛰어넘은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초월 현상, 초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보고, 이것은 초자연 현상이다 라고 불려질 만큼 신비 어떤 그 현상들을 경험하는 게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을 벗어나면 다 되는 현상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내 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몸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다라는 존재가 원래 나라는 걸 알면
어떤 것도 아닌 상태로 훅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빈몸을, 원하는 차원을 내 마음대로 내가 여기저기 여행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때 비로소 창조주가 되고 신이 되고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창조주가 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재 나의 지금 신분, 현재 나의 몸의 상태,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들에 함몰돼서 이게 다라고 하는 입자에 갇혀버린, 점에 딱 찍혀서 한 차원에서 갇혀버리고 종속돼 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차원에든 나는 거기서 나는 멈춰버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바다 같은 존재구나. 나는 파도 하나에 굳혀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때 무한의 존재, 불멸의 존재, 뭐든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총정리편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지구 차원에서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이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내가 내 환경이라고 하는 내 몸, 또 내 유전자, 내 운명, 나의 기질,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나의 삶의 어떤 그 결과론적으로 인과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태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아무 몸도 아니고 무엇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리셋을 나는 지금 그 권능을 쓸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성경 구절 그대로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옛것은 사라지고 옛날 몸은 죽고 나는 새로운 몸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거듭났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믿는 순간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런 신비한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긴 한 말이냐? 가능한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돼요. 죽음을 초월하게 되죠.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돼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어떤 그 죽음이 와도 저는 하나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멸자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불멸자로 살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죽음은 허상이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언제든지 5분 안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깜빡깜빡 정신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차리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늘 거듭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순간순간이 늘 다른 차원을 우리는 왔다 갔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순간순간 우리는 여러 차원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5분 전, 5분 뒤, 10년 전, 20년 전, 여기가 아닌 저기, 우리는 잠시도 여기 있지 않고 현존이라는 걸 못하고 늘 과거에 매여 살거나 미래에 우리는 불안에 늘 그렇게 붙잡혀서 오지도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거나, 어제 몸은 아닌데 어제 몸인 줄 착각하고 있거나, 계속 지금 현재를 못 살고 과거에 살거나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뭔가에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다른 차원을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차원에서 못 살아요. 잠시도 못 살아요. 우리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몸을 입고 지금 영락없이 이 순간 계속 이어지고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살았지만, 알고 봤더니 입자라고 하는 육체는 연속되지 않고
이 순간밖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몸이라는 거구나. 1초에 380만 개씩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 생기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생명들이 1초에 380명씩 죽어나가는구나. 380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몸의 상태가 1초에 100억 번씩을 바뀌고 있구나. 단백질 입체 구조가 1초에 100억 번씩을 바뀐다는 말이 우리 몸의 구조가 1초에 100억 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후성 유전학적으로 우리 몸의 DNA 유전자가 늘 같은 세포와 같은 몸 상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복제하고 계속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도 구성 유전학적으로 보면 순간순간 생각이 바뀔 때마다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고 다른 유전자 염기 서열로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바뀌더라. 몸의 신체가 즉각 바뀌어요. 조금만 우리가 신체를 조금 불안정하게 구부정하게 있다거나 자세를 좀 불편하게 앉아만 있어도 금방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뭔가 몸이 찌뿌둥한 이유는 그 몸 상태를 몇 분만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도 몸이 바뀌어 버리는 걸, 몸이 굳어 버린다라고 할 때 그 상태로 몸이 변형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조금만 뭔가 좀 그 신발을 잘못 신거나 뭐 의자에 좀 오랫동안 나쁜 습관으로 의자를 좀 자세가 잘못 앉아 있으면 퇴행성 질환으로 뼈 골절이 뼈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걸 우리가 알죠. 몸이 바뀐다 이거예요. 조금만 뭘 해도 뱃살이 나오거나 몸이 퇴화되는 걸 느껴지고 금방 우리 몸이 바뀌는 게 몸이 아주 고정적이고 굉장히 견고한 게 아니라 굉장히 플렉시블한 상태가 이 몸이구나. 그때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잖아요. 몸이 고정되어 있는 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늘 바뀌는 게 구성 유전학적으로 DNA 염기 서열을 생각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게 실체죠. 그 말은 우리의 의식이 바뀔 때마다 내 몸 상태가 그때그때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들이 인격이 바뀌면 몸의 신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걸 느끼듯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몸이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잖아요. 우리도 화날 때 얼굴과 내 몸 상태와 기분 좋아서 황홀해져 있을 때 몸 상태와 아주 행복할 때와 불안할 때 몸이 다 다른 상태로 금방 바뀌어 버리잖아요. 어제는 몸이 아주 활기차고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내가 몸이 골골 한다거나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해진다거나 갑자기 기운이 없다거나 할 때 몸 상태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몸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 신체 상태가 바뀌는 게 왜 그럴까?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매일매일 신분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신체 상태는 바뀌게 돼 있다.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연극 제목처럼 우리는 날씨에 따라 바뀌고 주변 사람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수도 없이 우리는 계속 물들어가고 길들여져 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감염되고 오염되고 항상 그 상황에 금방금방 우리는 적응하면서 바뀌고 있는 존재죠.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는 게 내가 변할 때마다 바뀐다 몸이. 우리가 그래서 5분 만에 우리는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지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구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나는 60평생, 70평생, 30평생을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지만 내가 깜빡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인지 하는 그 순간 한순간에 우리 뇌가 다운로드 돼서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서사를 나는 금방 5분 만에 써내려가요. 나라는 사람이 항상 이랬어 라고 하는 자기 항상성을 매 순간마다 서사적 자기를 만들 때 5분 만에 우리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가 또 조금 후에는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내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내 정체성이 바뀔 때마다 나에 대한 서사가 난 평생 이래온 것처럼 내 삶이 절망적으로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내가 바뀌는 게 다른 차원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딴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이 고정된 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수도 없이 하루에 5만 번씩의 차원을 나는 여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자.
그러면 나는 왜 자꾸 연속되고 있고 항상 나는 이대로 살고 있다라고 나는 왜 그렇게 철석같이 믿느냐. 그건 좌뇌의 장난이다. 좌뇌에 쏟고 있어요. 책 제목 중에 좌뇌에 쏟고 있네 라고 하는 표현에 책이 참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좌뇌가 우리를 속인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이 유지되려 그러면 5분마다 우리는 계속 생각이 바뀔 때마다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서사적 자기를 계속 자기 스토리를 만들면서 창작을 해내요. 나라는 신분은 항상 이런 사람이지 하는 그 신분들을 세상이 원래부터 이랬고 나는 원래부터 이랬다라고 하는 우리는 일관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게 좌뇌의 속성이에요. 근데 사실은 입자는 연속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다른 존재로 우리는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먹었던 음식이 오늘 입맛에 안 맞고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이유가 매 순간 우리는 변하고 있고 상대도 바뀌고 있고 나와 상대라고 하는 사람과 대상, 사물과의 속성들이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아니라 나와 대상들이 매 순간 만날 때마다 다른 속성을 만들어내면서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은 늘 변해요. 변한다라는 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5분 만에 변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생각이 바뀔 때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차원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차원이 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같은 차원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고 나 역시도 한 차원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차원을 바꿔가면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굳이 죽어서 딴 차원을 가거나 뭐 엄청나게 뭔가 내가 그 깨달음 수련을 많이 해서 딴 차원을 갈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할 만큼 우리는 쉽게 차원 이동을 하는 존재구나. 그러면 궁극적으로 차원 상승을 한다는 게 내가 차원 이동은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입자로 내가 사는 것들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불면의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무국의 상태, 환극의 상태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무국으로 갔다가 다른 차원으로 순간이동하듯이 순간순간 얼마든지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고 경험할 수 있으려면 무극이라는 존재, 나는 근원의 우주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을 잊지 않고 불멸자로서 나는 수많은 차원을 여행하고 있는 차원 여행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때 이 지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나의 자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맞아. 나는 유전자도 내가 바꿀 수 있고 상대와의 속성도 고정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라 내가 내 의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캐릭터를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찰자로 바라볼 때 그 대상의 속성이 바뀌고 그 환경의 속성이 다른 값으로 내가 이해되고 나한테 감각으로 전달되는 게 다른 감각 체계로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체계가 다가 아니라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 감각 체계로 느낄 수 있는 지각 체계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구나. 오감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몸만 가지고 익숙하게 느껴왔던 감각 정보의 문해력으로만 받아져 왔고 이름 붙여져 있는 대로만 늘 고정관념으로 받아져 왔던 그런 감각 체계를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다른 내가 캐릭터를 관찰자가 다른 관찰자로 내가 등장하는 그 순간 속성값들이 다 바뀌면서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 삶도 내 몸도 다 환경도 바꿀 수 있는, 바꾼다라는 게 내가 대하는 속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르게 느낄 때 비로소 내 감각 지각으로 들어오는 감각 체계를 다르게 느낄 때 내가 물질계의 그 상호 대상과 적용하면서 만들어낸 물질로 입자화시키는 물질계가 또 만들어질 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그 감각들이 내가 만들어낸 물질로 입자화되고 질량화시켰을 때 비로소 상대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만들어내고 나만 느낄 때는 내 혼자만의 세계였지만
내가 만들어낸 물질이 나는 이것이 분명히 상호작용하고 있는 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라는 걸 확실히 내가 입자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질량으로 최초의 입자라고 하는 연금술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느끼는 감각 체계를 딴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교감대가 내 주파수가 입자화되어 있는 질량으로 내가 그게 드러났을 때 남들도 비로소 나를 그렇게 봐주기 시작해요. 내가 느낄 때 남들이 느끼는 거죠. 그때 나만 느끼는 게 너도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고 이게 공명이 되면서 나와 상대 간에 또 서로가 지각하는 공동의 그 집단 지향성이라고 하는 나와 너가 같이 보는 하나의 입자를 같은 공명 상태로 서로가 융합하면 이 사람도 이거를 이제 물질, 내가 보는 물질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와 너 사이에만 약속되진 또 하나 물질로 이제 사회적 실체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두세 사람, 10사람, 군중들까지 만들어낼 때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고 그게 사회적 실체로 사회 속에서 아주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처럼 우리가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상현실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우리가 의미 짓고 개념 지어져 있는 실체가 아닌데 실체로 다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돈을 비롯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다 존재한다로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의 뇌에서 우리는 그걸 다 존재한다고 믿고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회적 실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 때 창조된 세계가 되잖아요. 그게 굳건하게 물질계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인간이 문명을 창조한다 할 때 우리는 지금 인간들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들이 됐고 신이 됐어요.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로서 창조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비로소 경험할 수 있을 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내가 만든 나만의 개념화된 뭔가들을 내가 사회적 실체로 느낄 수 있게 그들에게 공감하고 주파수 변환이 일어나서 그들과 공명이 일어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을 때 내가 만든 걸 딴 사람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의 밈이 형성되면서 문명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사회적 실체가 되는 방식으로 물질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국 차원에서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뭐든지 될 수 있다 할 때 한 물질계에 들어와서 내가 창조주로 현현해서 내가 의도한 물질계를 내 세상을 구축하는 경험들을 그 맛을 내가 맛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소소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뭔가들로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그 재미를 맛보는 게 창조주의 창조 행위죠. 그때 비로소는 우리는 신화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를 쓰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차원 상승에 대하여 종합편, 총정리편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좀 미진한 것 같긴 한데 시간 될 때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